인천지검 특별수사팀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권중기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어제 유명 의대 교수를 체포했는데 이 유병헌 회장의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젯밤 체포했던 이재옥 교수가 유병헌 회장 도피의 기획, 총괄 역할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의 도주 경로를 계획하고 그리고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 인물인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에도 옮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 교수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회장의 도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적 작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드는데요. 이재욱 교수 보니까 직함도 참 여러 개던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우선 이재욱 교수는 유명 의대의 교수이기도 하면서 유병헌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이 헤마토센트릭 라이프라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구원파에서는 유병헌 회장의 핵심 측근이면서 또 지도자급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구원파 교회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8일이었죠. 이 언론에 처음 이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을 공개했을 당시에 언론에 이 안내를 맡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이재욱 교수는 이 금수원 안에 이 유병헌 회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교수가 했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크게 목소리를 지르면 혹시 나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실래요? 혹시 모르죠. 뭐 사진 찍겠다고 카메라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 이재옥 교수가 유병헌 회장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욱 교수가 구원파 예배 때,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도들에게 주로 건강식품 그리고 의료기기를 홍보하고 판매했던 역할을 맡았는데요. 먼저 이 교수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신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본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넷클리어를 구입을 못하신 분들은 특판 기간이 이제 11월까지고 또 장을 잘 빠지게 하는 거가 넷클리어만 관련된 게 아니고 스ኳ렌하고 같이 이제 먹으면 훨씬 제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특판 기간에 스ኳ렌하고 같이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는 아마 앞으로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슈퍼박테리아 건 나와서 회장님이 이제 외상으로라도 식구들 다 사게 하라고 해가지고 마련된 기회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외상으로라도 사라 이렇게 신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건강식품, 의료기기가 상당히 신도들에게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헤마토센트릭 라이프라는 곳은 의료재단인데 이 의료재단이 유병헌 회장의 사진을 대량으로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에게 건강식품을 판 돈으로 유 회장의 사진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결국엔 유병헌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왔다 이런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재욱 교수가 유 회장의 자금책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유 회장 도피를 이 교수의 체포로 더욱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서는 유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는 신도들도 체포가 됐었는데 구속 여부가 곧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오후 2시에 인천지법에서 이 신도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저녁쯤에는 아마 구속 여부가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이 4명의 신도, 우선 유병헌 회장이 최근까지 숨어 있었다는 이 전남 순천의 이 송치제 휴게소 인근에 있는 염소탕 식당 주인 부부 이 2명과 함께 유병헌 회장에게 유기농 말린 과일 등을 조달했던 핵심 신도 2명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4명에 대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고요. 이들에게는 모두 범인 은닉 도피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검찰이 유 회장 도주를 돕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방침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또 장남 대균씨 자택관리인인 이모 씨는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인 도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회장을 도왔던 사람들이 속속 체포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유 회장에 대한 포위망도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체포된 유병헌 회장 도피 조력자는 모두 7명입니다. 70대 고령인 유병헌 회장이 혼자 힘으로 도주를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력자들을 차례로 체포를 하고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유병헌 회장이 그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도주를 이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수면 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심 측근들이 사법 처리되는 과정을 유병헌 회장이 보면서 이 도피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거라는 점도 검찰이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병헌 회장과 도피 생활을 함께 했다는 30대 여신도에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밝힌 점은 나이가 30대다, 그리고 여성이다, 그리고 유병헌 회장과 도피 생활을 함께 해왔다 이 점까지는 밝혔는데요. 들리는 얘기로는 신 씨가 미국 시민권자고 그리고 유 회장의 차남인 혁기 씨가 대표로 있는 미국 아헤프레스 소속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몇 년간 유 회장의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유 회장과 같이 도피 생활을 했다면 지금 현재 유 회장의 상황 그리고 어디로 앞으로 도주할지 등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에 다른 신도들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신 씨의 체포 시한은 오늘 밤 11시 20분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 씨가 체포된 장소에서 유병헌 회장의 흔적이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송치제 휴게소 인근의 이 염소탕 식당 여기에서 한 300m가량 떨어진 폐 식당에 유병헌 회장의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방이 이곳에 3개가 있는데 가장 안쪽 방에 성경책 그리고 노인용 옷이 들어있는 트렁크도 발견이 됐습니다. 또 울릉도 심층수 물병도 널려 있었고 뭔가 황급히 떠난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이나 25일 오전까지 유병헌 회장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짐도 다 못 챙겨 나왔을 정도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병헌 회장이 조만간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측근들은 체포가 되고 있는데 정작 유병헌 회장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좀 포위망이 어느 정도 좁혀진 상황입니까? 네, 지금은 현재 검찰, 경찰의 지금 추적 상황 크게 투 트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병헌 회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게 인천지검의 수사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2차장 그러니까 김혜종 인천지검 2차장이 지역에 직접 내려가서 지금 추적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에 하나 이곳 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지역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 곳곳에 유병헌 회장이 숨을 만한 곳을 동시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은 유병헌 회장의 지문 그리고 도피 조력자들의 지문도 동시에 확보를 해서 지금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조만간 내지는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유병헌 회장에 대한 추적 작업을 끝내겠다. 반드시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권 기자, 현장을 떠나지 말고 있다가 혹시라도 유 회장 검거 소식이 들어오면 빨리 전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권중계 기자였습니다.